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설명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포괄적인 교육 정책의 변화들이 어떻게 우리 학교를 훨씬 더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생태계로 탈바꿈시키고 있는지 그 핵심을 쏙쏙 뽑아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네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인구 구조는 전례 없이 흔들리는데 현장에 있는 핵심 인력들은 번아웃에 시달리고 있다면 과연 이 거대한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교육계가 직면한 이중 위기의 현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섬뜩한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1985년부터 2067년까지의 추이를 쭉 보면 출생아 수가 말 그대로 곤두박질 치면서 사망자 수 아래로 떨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극명하게 나타나죠. 이건 그냥 숫자 누름이 아니라 우리 인구 지형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냉혹한 팩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랍고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전체 학생 수는 급감하는데 경기도의 다문화 학생 수는 오히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쭉쭉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교육 생태계를 완전히 재구조화할 4가지 든든한 기둥을 살펴볼 겁니다. 다문화 교육 패러다임 전환, 교권 보호를 위한 안전한 울타리, 교육에 집중하기 위한 업무 효율화, 그리고 학교 통합 지원센터까지 빠르게 훑어볼까요? 자, 첫 번째 기둥입니다. 다문화 교육을 복지에서 성장의 차원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다문화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언어 장벽 같은 걸 해결해야 할 복지 대상이나 채워줘야 할 결핍 정도로 생각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예 다릅니다. 이 아이들이 가진 다양한 배경을 엄청난 강점으로 보고 훌륭한 글로벌 인재로 키워내겠다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인 거죠. 이 비전은 3가지 핵심 프레임워크로 딱 떨어지는데요. 학생 스스로 쑥쑥 클 수 있게 돕는 자율,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 서게 해주는 균형, 그리고 다문화 밀집 지역 자체를 완전히 새로운 교육의 허브로 만드는 미래입니다.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싹 다 안고 가겠다는 거죠. 자, 그럼 변화하는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줬으니 이제 정말 시급한 2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한 안전한 울타리를 치는 일입니다. 여기 진짜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2021년에 539건이었거든요. 근데 2023년에는 무려 1248건으로 폭증했습니다. 아니, 2배가 훌쩍 넘었잖아요. 현장 선생님들이 왜 그토록 극심한 번아웃에 시달리는지 이 가파른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울타리를 세우려고 대응 프로토콜을 아주 싹 뜯어 고쳤습니다. 예전에는 악성 민원이나 분쟁이 터지면 선생님 혼자서 끙끙 앓아야 했잖아요. 이제는 아닙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역 단위 위원회나 기관 시스템이 팍 가져가서 대신 감당해주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바꾼 겁니다. 그 결과 나온 게 바로 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입니다. 경기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에서 13개로 대폭 늘렸고요. 원스톱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경기 에듀키퍼부터 캠퍼스 내 물리적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안전 지킴이까지 한마디로 선생님이 학교에서 절대 혼자 남겨지지 않게 기관 차원에서 철벽을 쳐주겠다는 뜻입니다. 선생님들의 안전이 이렇게 든든하게 확보되었다면 이제 3번째 기둥입니다. 선생님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원, 바로 시간을 돌려드리는 효율화 작업이죠. 복잡한 서류나 관료주의적 관행, 진짜 끝도 없잖아요? 이걸 싹 잘라냅니다. 낡은 나이스 시스템이나 이의다산 시스템을 싹 고도화하고요. 특히 급여 처리나 복잡한 지출 결의 같은 행정 업무 지원을 기존 7개에서 11개로 늘려서 교육지원청이 그 골치 아픈 일들을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서류 작업에서 아낀 1시간은 곧바로 우리 아이들이 있는 교실로 돌아가는 1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행정 부담 덜어내는 건 단순한 업무 경감이 아니라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퀄리티 자체를 떡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거죠. 드디어 마지막 4번째 기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변화를 하나로 찰떡같이 묶어주는 핵심 인프라, 학교 통합 지원센터입니다. 저는 기본 정책 연구 보고서에 나온 이 문장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교사의 업무는 학생 지도이다. 이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도 없다. 그 진짜 명언 아닌가요? 이 센터들을 왜 만들어야 했는지 그 철학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요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센터는 말 그대로 학교의 든든한 백업 요원입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비면 보결 강사표를 쫙 제공해주고 정말 짐 빠지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나 원스톱 콜센터 운영까지 맡아줍니다. 학교가 본연의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완벽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그 파급력은 숫자가 바로 증명합니다. 시범 운용을 해봤더니 학교 현장의 만족도가 무려 91.8%가 나왔습니다. 91.8%요? 이 정도면 학교 현장에서 이런 밀착 지원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왔는지 사이즈가 딱 나오죠? 오늘 본 4가지 기둥을 쫙 모아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양한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선생님들을 법적 울타리로 든든하게 지켜주며 복잡한 행정은 덜어내고 통합지원센터가 뒤에서 꽉 잡아주는 것. 이건 단순한 땜질식 처방이 아닙니다. 학교라는 공간 전체를 완전히 진화시키는 엄청난 프로젝트인 셈이죠. 오늘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훌륭한 정책들이 교육 생태계에 튼튼한 뼈대를 세우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회는 우리 동네의 학교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계속 활기차게 숨쉴 수 있도록 과연 어떤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